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8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자, 요즘 날씨가 이게 3월 말인데도 아직까지도 좀 춥거든요. 저만 춥나요? 아니요, 그렇죠. 이거는 시베리아 추위입니다. 이거는. 오늘 맞죠? 오리톱 바꿔 입은 사람 네. 내 눈으로만 20명 봤어요. 좀 쌀쌀하게 쌀쌀하죠. 네. 그 정말 그래서 날씨를 참 예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날씨인데 아직까지 겨울 옷이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감기 안 걸리려면 아마 저랑 비슷하게 좀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새날의 유일한 비정치 쇼양 팟캐스트 네버엔딩 스토리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자 제 왼쪽에는 우리 수영 국가대표 선수처럼 이번에 그 일본 올림픽 나가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네,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깎은 오사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머리 자르셨어요? 네, 마지막 그 경기 재난지원금을 네. 이 수미용실에 썼어요. 아니 머리 거의 안 자르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잘랐어요. 이것이 바로 연예인 스타일입니다. 야. 자른 듯 안 자른 자른 듯. 듯 안 자른. 자른지는 안 자른. 수미용실 아주. 진짜네. 어. 날로 먹으셨는데 그 아주머니 뭐 진짜 뭐. 네. 그래서 좀 늦게 갔더니 뭐 하시게요? 머리 자르려고 합니다. 앉으세요. 그랬더니 방긋 웃으시면. 네. 왁스도 발랐습니다. 왁스. 그러니까. 왁스. 아니 뭐 본인이 자르셨다고 하니까 뭐 잘랐나 보죠. 뭐 잘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저번 주거랑 한번 그래, 비교해 보세요. 왜,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고 네, 믿어드리겠습니다. 머리 자르고 오신 오사충기님 자리해 주셨고요. 자 우리 오사충기님을 또 기다린다라는 그런 또 댓글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까? 인기가 예. 많이 올라가고 계십니다. 오늘 목련 반쯤 핀 거 봤어요. 목련. 목련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목련보다는 몽정에도 관심이 몽정. 네. 자 아. 이어서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또 우리 그 새가 달았는다 또 저희 녹음하기 전에 앞 코너를 봤더니 예. 무슨 그 코코메디. 코코메디 네. 뭐야 근데? 그 기부야? 남자 그래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여기서 너무 웃긴 거야 그거보다 남성용 엄청 구강. 웃었네. 예. 코코메디. 저희는 뭐 광고 얘기도 없었는데 제가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궁금하더라고. 네. 자 그때 아무리 주변에서 뭐 코코메디 뭐 무슨 뭐 성장과 발전 얘기해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셨던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네. 원래 약간 스타일이 약간 좀 단아한 스타일이시네 오늘 약간 좀. 네, 주말에 동생 상견례를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상견례. 왜 동생 상견례 왜 마차님이 단아하게? 동생 이제 시집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쪽 부모님도 그러더라고. 왜 언니가 나오냐고. 그래서 조신하게 다녀왔습니다. 마차님 야. 심사위원 같아요. 미술 입시 심사위원. 네. 왠지 85점 확실히? 정도 네. 같아. 진짜 85점 잘 주게 생겼는데 오늘 87점. 느낌이. 이렇게. 네. 아니 제가 미술 쪽에 아는 애한테 얘기 좀 들어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더라고. 아유 예체능 했잖아 내가 이 얘기하면 한 5일 해야 돼 정말 5일 진짜. 제가 우리나라 미술계가 이 정도인가? 진짜 나도 충격. 충격받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후배가 뭐 전시회한테 갔거든요. 교수 제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잘됐다 그랬더니 형 근데 왜 그래?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억 5천 있어야 되고 3억 5천만 있으면 돼요? 네. 에이 3억 5천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야 미술계가 왜 이래? 그랬더니 또 중간에 또 누가 있나 봐. 나 이 얘기하면 머리 와. 아프다 진짜로. 또 야, 유럽 학교 우리 누나 화가잖아 화가. 듣는 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조심 좀 하세요. 네. 자 그리고 옆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장난 아니고 잘 지냈습니다. 네. 야수님 오늘 컨디션 좋아 보여. 내가 오늘 방송 너무 웃어가지고 오늘 야수님이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좀 심플하게 잡았어요. 우리 요즘에 또 막걸리 요즘 또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요. 송중기 나오는 거. 우리 엄마가 재밌다 그러던데. 재밌어 잘 만들었어요. 송중기가 완전히 이제 송혜교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 이 작품으로. 머리가 풍성해졌더라고. 예전에 머리 막 빠지고 그랬잖아요. 작품하면서 다시 예전에 송중기로 돌아왔다라고 보면서 그 드라마 이제 막걸리 먹는 장면도 막 나오고 했는데 막걸리에는 파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의 주제가 맛있는 땡땡전. 그러니까 땡땡에는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한일전. 요번 주인가 축구한다고 그랬죠. 맛있는 한일전, 맛있는 선거전, 무슨 전.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전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 한번 정해볼까요? 왕게임 또 해야죠. 네. 최첨단 왕게임. 자,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갑니다. 어우, 야, 없어. 없어? 아 나도 없다. 없어. 사춘기님. 뭐- 네, 어, 오사춘기님이 예. 정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맘대로 정하세요. 아 진짜 내가 이제껏 1번에 마차님 한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네네. 야, 기대된다. 그치. 기대돼. 되게 오랜만에 보지. 기대된다, 내가 기대된다. 여기 온 진짜 한 80회 나왔는데 네. 지금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일본어로 듣고 싶기는 한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20분만 마차님. 듣고 다 아 나가버리면 그러네. 그게 그러잖아. 문제가 많아요. 그런 문제가 있네. 아. 마치 그 아니 무슨 콘서트 하면 조용필이 노래 먼저 부르고 가버리면 다 떠나. 아, 기도하는 아수라장 돼요, 아수라장 귀, 돼. 귀도해낸 이거 아니야. 네, 그러면 마차님 1번. 어. 제가 일본 가는 겁니까? 예. 아, 합리적이야. 예. 제가 위아래로 제가 2번. 여기 이리 씨가 3번. 이리 씨 3번, 그다음에 야수님 4번. 예. 예, 네. 몸무게 순으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맛있다 땡땡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스 시작할 때 항상 우리 채팅창에 보면은 왜 쟤만 말을 많이 하냐 응?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20분씩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네네. 누구한테 말을 많이 한다고 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20분씩 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지난주 네스에 알람이 안 나갔습니다. 아 정말 서운해요. 그랬더니 1000명이 안 들어왔어. 아, 그래도 어떤 분이 또 이 방송은 왜 이렇게 사람이 적냐며 두 번 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알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동시 접속자가 작으니까 음. 이게 마음이 좀 짠했는지 슈퍼챗을 쏘시더라고요. 아, 또 다들 맞다, 보고는 맞다. 있었구만. 다른 효과가 있네요. 역시 뭐 네. 그래도. 네, 그래서 맛있다 땡땡전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모 의원의 보좌관 뒷담화를 좀 까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 그럼 오늘 보좌관전으로 해가지고 뒷담화전 보좌관전으로. 네, 네. 지난주에 한 명 했으니까 오늘도 네. 한 명 하면 아우 맛있게 붙여주세요. 네, 어차피 제가 이제 실명을 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나는 무슨 누구 진짜 실명 얘기한 줄 알았네. 예. 이제 그 보좌관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제 뭐 의원과 상의 없이 의원은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썸네일을 바꿔달라고 행패를 부렸다. 이제 그렇게 했지만 마무리에는 뭐 이제 본인이 뭐 생방송에서 지금 방송을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가 아니라 저는 이제 연락처를 완전히 차단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떻게 컨택을 못하고 푸나님을 통해서 이제 죄송하다. 마사님은 그 차단 어떻게 해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나중에 전화번호 뜰 때 설정에서 연락처 차단할 수 있잖아요. 아 저는 그 이름을 받지 받지마라고 등록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받지마가 수십 명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마가 뜨면 안 받아요. 땅 팔고 뭐 이런 사람들. 네. 아 예. 아니 근데 일단 나는 전화가 오면은 스트레스니까 그걸 아예 음.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이제 그쪽에서 왜 여기 연락이 안 되냐 이제 그분은 내가 마찬지를 몰라.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PD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나를 못 본 거죠 사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섭외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모 의원을 이제 섭외를 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하면 이 사람 딱 이렇게 또 매치가 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나 그것도 궁금하고 그게 또 우리 진영 사람이니까 어쨌든 마이크를 한번 줄 수는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섭외를 해서 그 사람을 이제 딱 앉히고 역시나 썸네일에 그 항상 화제가 되는 그거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의제가 하루 전날 나갔는데 그 의제를 딱 보내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통 이제 제가 늦게 자기 때문에 오전에는 거의 전화를 안 받아요. 네, 오전에 막 전화가 한 4통 정도 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전화를 딱 받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피디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피디님 때문에 내가 무슨 업세션 있는 사람처럼 계속 전화를 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패션이 영어 그러네. 집착 뭐라 그러지? 오사춘기님 뭐 업세션.
obsession이요? 이렇게 네.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막 네. 이 사람한테 계속 막 전화해서 막 아. 매달리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가 그 영어를 못 알아먹었을까봐. 그러니까 제가 PD님한테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처럼 왜 만드시냐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화 받은 것 못 받은 것도 일단 미안하니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처음에는. 근데 미안한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한번 또 번역까지 해주고. 내 기분 나빴지. 그게 뭐 파라노이 같이 이렇게 막 제가 하는, 이렇게 예, 얘기하면 마차님 언더스탠드 이해하셨는지 궁금해서요. You got it? 그래서 되게 쉬운 단어까지 다 계속 설명해. 기분 나쁘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분이 한 번 나빴지만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하다. 근데 무슨 일이냐 했더니 우리 이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의원은 누구나 이름을 대면 이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를 또 빼달라는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제 입장에서도 이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니까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썸네일도 정하고 의제는 우리 총괄하시는 PD님이 정하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전에 그 관련된 다른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보면 오해가 있어 이 얘기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왔을 때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그런 오해가 있으면 우리가 김민석 의원의 예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해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해라 반복해서. 물론 본인이 다 잘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계기는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자체가 불편하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뭐 최대한 얘기는 해보겠지만 뭐 하겠다. 뭐 일단 의제는 의원님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밑에서 자기가 먼저 받고 의원한테 보내기 전에 자기가 막 먼저 커팅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냐면 아니 PD님 국회의원 보좌관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 보고 그거 하라 그랬어? 그러길래 왜 산업위를 자기가 한다고 들어갔냐고. 산업위. 공노비입니다. 공노비. 산업위가 아니고 공노비. 그게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노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죠. 누가 하래 안 그거? 하고.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 일단 딱 끊고 나서 얘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 보좌관이. 일단 푸나님한테 이러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푸나님도 약간 벙쪘죠. 이 사람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해?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그 의원이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먼저. 근데 또 본인이 이제 이런 방송에 잘 나오시는 분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지만 이제 푸나님이 많이 풀어주고 하니까 방송 자꾸 듣다 보니까 누군지 딱 뭔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좌관하고 의원님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나 보네. 잘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많아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 초보 보좌관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국회에서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어떤 느끼는 분위기 중에 하나가 그 만인지상 1인 뭐 1인지 아마 그거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다루는 모든 콘텐츠는 우리 의원을 빛나게 하는 용도로 써야지 의원의 흠집을 드러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종의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짬밥이 쌓이고 경력이 많이 쌓이는 사람들은 흠집으로 이렇게 시선을 유도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논란을 가려있는 어떤 그런 테크닉을 가진 사람들도 많거든요. 실력 좋은 사람들은. 근데 초보 보좌관들이 이렇게 나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그렇게 막 몰입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이 사람이 딱 느낌에 이랬어. 얘는 선거를 같이 뛴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람을 직접 만나봤으면 그 민도를 좀 느낄 수 있는 그걸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프로필이 나오는 거야. 얘가 잘나긴 잘났어. 근데 그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스펙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튜브나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좀 약간 함부로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뭔가 낮잡아 본다는. 내가 딱 보니까 그래서 이 스펙 내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 이 바닥에서 당신만큼 스펙 안 나오는 사람 없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또 이거 다음에 전화하면 내가 이걸 학번을 까라고 해야 되나 막 이 고민까지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같은 건데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그 의원실 직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허리 펴고 들어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 사장이든 뭐 공기업 사장이다, 이사다 다 상관없어요. 의원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허리를 굽힌 상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일상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좀 다르게 보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아, 그러니까 다 저 정도 기업에 예. 다니는 또 어떤 예. 뭐 이사나 이런 사람들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는 걸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일할 때 어. 생겼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인턴이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한 100억이 넘는 사단법인 회장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의원하고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한 게 있다고 어. 공문을 보내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게 그런 협회는 우리가 직접 감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에 뭔가 궁금한 게 있다면은 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질의서를 보내거나 안 그러면은 그 협회를 담당하는 그 부처 공무원 있죠.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 협회에서 난리가 난 거지. 의원실 명의로 공문이 온 거예요. 그 의원이 불렀다고 생각했을 거고. 그러니까 회장부터 부회장, 이사들까지 머리 희끗희끗하신 어르신들 10명이 동시에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마차님 의원님- 잘못했네 그러면 숙였어야죠. 근데 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좀 민도를 느꼈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이 보좌관 때문에 이 의원이 되게 골치가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방송 들어가서는 이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그 이야기를 다 잘 했어요. 근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딱 우리가 로고송이 나가고 방송이 딱 시작되잖아요. 시작하자마자 그 단어로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날 채팅의 참여율이 엄청 높아진 데다가 그 사람이 시작부터 공격을 세게 받으면 사실 다른 질문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치. 사람들은 다 그 얘기만 듣고 싶어 그치.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보좌관이 완전히 잘못 짚은 거야.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는 진짜 답답하거든요. 걔 때문에 썸네일도 바꾸고 막 했었는데 결국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와 이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보좌관이 전혀 캐치를 못하고 쓸데없이 방송에 압박하고 지가 잘난 식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면 이쪽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가 느꼈지만 이거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순간 뭐 컴플레인을 하려고 하나 어쩌나 싶어서 처음에는 차단할까 생각도 했지만 프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야기나 들어보자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방송 너무 잘 끝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방송도 잘 해주시고 해서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민주당 방송을 한번 송출을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 의원님이 그 모 방송사랑 그 토론회 같은 걸 한다. 국회의원실에서. 그래서 국회의원 3명 정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주제는 뭐 재미없는 거였어요. 그거를 주말 아침 8시인가를 라이브로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걸 누가 봐. 관계자들밖에 안 보는 방송이라는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좌관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채널에서 한번 틀어주시면 어쩌겠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침에 나와서 누군가 해야 되는 거니까 주말에 직원들 보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봐도 이거 주말에 튼다 그래서 많이 볼 것 같지도 않아. 그렇지만 해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대에 동시 출력하는 것보다 저희한테 파일을 주시면 그걸 차라리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틀어드리겠다. 그렇지, 그게 더 나은 거지. 굳이 꼭 생방송으로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파일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연락이 없어 그 이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일도 없어지고 그냥 그 방송 기획됐던 것도 다 없어진 거야.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막 던지는구나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아님 말고, 아니고. 아님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스케줄을 잡으면 내가 그냥 집에서 그 방송을 받아서 내가 올리려고 했기 때문에 내 주말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웃긴 거야 하는 짓이. 근데 내가 다시 전화를 해서 따지겠냐. 전화 자체를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걔의 스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잘났으면 보좌관 하지를 말든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어디다 대고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스펙으로 따지면 마차님 따라갈 사람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랑 걔랑 다른 게 없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한 판 붙고 싶었지. 그렇지만 보좌관님이시니까 또 같이 열심히 해보자는 공무원 상황에서. 아닙니까 공무원. 무언. 예. 네.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한 2번 정도의 케이스가 그런 게 있었고 보통은 되게 다 친절하고 저희도 그 의원실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잘 하려고 하죠. 네, 되게 특이한 케이스도 봤어요. 이거는 좋은 케이스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언급했었나?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이번에 서울시 후보로 나왔다가 이제 박영선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조정훈이 누구냐? 우리도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 조정훈이 누구냐 이랬어요. 근데 조정훈 후보가 처음에 이제 섭외를 할 때도 보좌관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희는 의원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정훈님이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너무 닭살스럽고 좀 그런 거야. 내가 의원 언제 봤다고 닭살스럽다. 정훈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정은 국민님으로 하시죠. 그냥. 의원이 불편하면 그냥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자기도 국민의 닭도 생각나려나? 그러면? 아니 근데 통화할 때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의원실이라고 하지 않고 그 호실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510호, 703호. 510호에서 저희가 회의를 마치고 그러니까 의원실이라는 말도 전혀 안 쓰고 보좌관도 자기 희한해.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되게 초면에 누구누구님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단어를 이렇게 피해서 막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방송 딱 끝나고 나서 방송 잘 끝났습니다. 이게 보좌관한테도 오고 조정훈 의원한테도 또 따로 오는 거예요. 그 감사 인사를 다 따로따로 하고 뭐 인터뷰가 또 새로 찍으면은 또 와서 또 문자 보내서 또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매너라는 게 내가 한 번도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전체 통틀어서 이런 사람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조정훈 의원이? 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40대 후반? 아, 그래요? 네. 혹시 뭐 그 청학동에서 당선되신 분이에요? 아, 거기가 왜냐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 회사에서도 님자 붙어가지고 부장님 이런 거 안 부르고 네. 그렇게 하는 분위기를 많이 바뀌었잖아요. 매니저나 아니면 무슨 님, 그러니까 1위님 이렇게 불러요. 회사에서. 부장님을. 와 진짜 사장님 이렇게. 야 아니면 그냥 매니저. 사장님은 뭐라 그럴게? 그러게. 1위군 사장님은 1위군이라 불러? 조군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이름을 서로 부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이 그 브라이언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실명을 모른대요 직원들끼리. 아 맞아 그렇게 돼. 그걸 처음부터 영어로 쓰면 실명을 몰라.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이거 다 그 택진이 형이 망쳐놓은 거 아니에요? 택진이 형이 근데 하는 거 광고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하되 그냥 뭐 이렇게 랭킹이라고 하잖아요. 랭킹 자기의 그 랭킹과 이름을 부르는 거는 그게 편하잖아요. 차라리 그게 더 뭐 부장님, 차장님 이렇게 불러야지 무슨 뭐 그러니까 그게 야수님 이거 웃기잖아 회사에서. 왜 그렇게 되냐면 조직 내에 이 상하 그걸 압박을 다 없애자. 우리는 다 평등하게 일하는 조직으로서만 존재하는 맞아요. 월급은 다 거니까. 똑같이 주든가. 그러니까. 월급은 다 맞아요. 따로 주면서. 그냥 다 호칭만 숫자로 그래. 부르지 그냥 예. 편안하게 그냥. 야 7번 민증번호를 불러 그냥. 7번, 17호님. 49번 뭐 이렇게 야구 선수 이렇게 할 때 같이. 그래서 조정훈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나가도 그 나가 있는 토론 그 사회자한테 꼭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 자기를 정훈님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들 사회자들이 되게 어색하고 힘들어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의원실 안에서 의원실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게 뭔가 그거를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건 좀. 그렇죠. 야수님 앞으로 저를 1위 군으로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위 군. 이게 예의란 게 너무 이렇게 오버해도 그렇죠. 힘들고 네, 너무 네, 이렇게 네. 밑으로 그렇게 해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나한테 적용되는 걸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예의가 예. 아니죠. 그 영어에서 그러잖아요. 자꾸 이름 부르고 네. 자꾸 이름 부르고 저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자꾸 이름 부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 그게 익숙해진 사람들한테는 괜찮은데 음. 처음에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대뜸 딱 그러면 그렇게 부르기가 좀 미안한 면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 조정훈 의원실에 있던 그 보좌관하고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논란의 의원실의 그 보좌관하고 사실은 뭐 인재 보좌관 뭐 이런 걸로 뽑힌 적이 있더라고요. 둘 다. 근데 둘이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야,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 성격이 좀 독특하니까. 그러게.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좀 따라가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 대표의 성향을 따라가고 그냥 맨날 같이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닮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좀 그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차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마차님 시간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184회 우사축입니다. 전으로 했는데 이게 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많죠.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미한전, 한미전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 먼저 얘기해야 되죠. 누가 한미전. 미안전이라 그래. 그렇죠. 한미전. 그러니까 큰일 날 남북 뻔했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미국에서 미국이라도 북남. 예. 북한에선 북남하고 어.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요번에 딸이 그 3월에 이제 학교를 가는 시간이 6번이에요. 6번. 나머지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야. 그게 정해져서 나와요? 예, 그 나오는데 이게 뭔가 그리고 그러니까 예비 소집일 같은 거 학교를 가는 게 꼭. 너 살아 있냐? 이거 예, 뭐 확인하는 그런 거네. 예, 그렇게 일주일에 되고 2번씩 가는 거. 예, 그런 식인데 또 지난번에는 하루 갔다가 또 일찍 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 엄마하고 선생님하고 대화한다고. 그 4교시 끝나고 또 보내줬대요. 그래서 애들하고 떡볶이도 먹고 좀 애들도 데리고 오고 좀 해라. 집에 친구들이 오는 거는 저는 무조건 절대로 그 거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와라. 놀 데 없으면 우리 집 와서 놀으라고 하라고. 남자친구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그건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확. 남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나가 있어 우리 방 안에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월요일 날 뭐 온라인 수업 시작해서 끝나고 나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수학과에 한 번 있고 또 1시간 쉬고 또 영어과에 있고 그러니까 10시 반에 끝나요. 문 밖을 안 나가는 거야. 문 밖을. 그냥 밥만 먹고 하루 종일 앉아서 온라인 수업하고 막 해서 아 그러지 말고 저 윗몸 일으키기도 좀 하고 저 뭐야 그 스쿼트도 좀 하고 너무 저렇게 해서 뭐가 아이가 저렇게 훌륭한 애가 될까 뭐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움직이거나 뭐 책자고 넘기거나 그래야 되는데 예. 화면 모니터만 정말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그게 학교 가서 졸기도 하고 애들하고 쉬는 시간에 수다 떨고 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에 그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지쳐요. 저도 이제 방통대 수업을 이렇게 듣고 하면서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저기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테레비를 잘 안 보니까 전 테레비를 잘 안 봐서 누가 유명한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유한테 그 여자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이렇게 알고리즘이 뜨잖아요. 딱 떴는데 존 리라는 사람 알아요? 존 리? 존리 유명해요. 네, 그래서 존리 유명하시던 사람이에요. 아니 존 리라는 사람이 금융전문가. 메리츠증권에 그 사람이래. 그래서 네. 나만 아는 줄 알았어 나는. 그러니까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더만. 아니, 뭐 유튜브에 많이 뜨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런 패러다임을 좀 바꾼 것 같은. 정말 나는 애한테도 얼마 전에 아빠 미국 보내줄게. 미국 갈래?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싫대요. 왜 나 보내줘? 내가 마차님을 보낼 수 있는 비자를 생각해놨어. 언론인 비자로 가요. 언론인 비자를 내가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내가 녹음하는데 마차라고 있다. 그분을 보내주자. 왜 그냥 오늘 내가 갔어요. 그놈 갔어. 그 C 일보에 야 근데 부인이 끝내주더만. 왜요? 청와대 대변인인가 비서실 출신이라서 어떻게 저런 분하고 결혼하셨습니다. 네 그랬지. 약간 막 농담인데 여가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예전에 그 주식 같은 거 보면 다들 우리나라에 그 사고방식 있잖아요. 야 주식하면 망한다. 사기다. 너 주식해서 주변에 돈 번 사람 봤냐.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망한 거예요. 집이. 망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금융을 알고 성공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약간 패러다임을 바꿨던 게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금융 문맹이다. 우리는. 금융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까지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제가 제일 좋았던 말이 내가 삼성 주식을 사고 LG 주식을 사고 SK 주식을 사고 여러 가지 이런 게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거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그 주식에 대한 전 주식을 잘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약간 조금
생각이 좀 틀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성실히 일해라. 그럼 돈 많이 벌고 막 잘 될 것이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저도 약간 좀 바뀌었어요. 저도 성실하게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돈을 벌게끔 그 알고리즘 만들고 그 구조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구절절히 뭐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유태인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하고 무슨 그래프를 보여줘요. 그래서 애플의 시가총액, 또 아마존의 그 시가총액 이런 걸 보여주는데 여간 뭐 저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좀 이해가 좀 돼요. 근데 예전에 시가총액이라는 게 주식 수하고 주가를 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액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몰라,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하면은 네. 현대자동차 한 50조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어떻게 보면 캐파가 있잖아요. 뭐 체급 같은 거예요? 체급?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주식 수 전재산, 곱하기 전재산. 주가. 아, 전재산. 그래요? 전재산이라고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재산보다 일개 회사가 더 많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네. 전재산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좀 저 어렸을 때 두 가지 하지 말자는 게 있었어요. 국가적으로. 하나는 일본 제품 쓰지 말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수입 제품 쓰지 말자. 이런 게 진짜 어렸을 때인데 그거는. 그래서 절대로 특히 일본산 이걸 쓰는 거에 대한 맞아. 극혐이 좀 있었어요, 정말. 언제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막 초등학교 데모하고 때. 예. 아 진짜? 정말 가방 검사를 하고 그랬어요. 아 정말? 예, 가방 검사를 하고 일본산 쓰면 뺏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거기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저희 때는 뭐가 좀 있었냐면 여름에도 더웠지만 겨울에 또 되게 추웠어요. 학교가 엄청 추웠는데 석탄 떼고 막 예, 가운데. 아 진짜 석탄 뗐어요. 석탄 가운데 뗐어요. 그래서 난로 있고. 애 5명이 그 연탄 그 날르는 애가 있어. 있어 아침에 예, 갖고 예. 와야 돼요. 예, 가갖고 이렇게 받아온단 말이야. 석탄을 받아와. 부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 뭘 남바 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난로가 없어요. 난로 내가 아이가 추운가 보다 그냥 끝이에요? 아 추운가 보다 얘들아. 겨울이잖아. 그 정도로 이런 거요? 춥지 않으니까. 아 거기 아랫지방이라서. 그래서 옛날에 아, 징그럽게 아랫지방이라고 겨울에도 더웠어요. 그러니까 저기 끝에 아랫지방이니까 그러네. 겨울이 없었구나 거기는. 서울 아는 다르네. 되게 추웠던. 근데 거기서 뭐가 있었냐? 은연중에 모든 사람이 국민학교 때 그다음에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 있었어. 그게 보온 도시락이었거든요. 그게 코끼리 표가 있었던 거예요. 표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 아래 밥 그치. 들어가고 아니야, 위에 맨 반찬통 올리는 맨 거. 아래가 이제 국. 맞아. 그다음에 반찬하고 옆에 맞아. 사이드에 이제 물통이 이렇게 있어서 딱 이렇게 끈 이렇게 딱 해가지고 메고 맞아요. 당기는 예. 거. 중학교 때까지 이제 그게 머스트헤브 아이템이었는데 일제를 그걸 써야 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거는 어떻게 되냐면 코끼리 밥통 그런 거. 예, 코끼리 밥통. 보온 도시락. 그거를 맞아. 딱 하면 김이 나. 맞아요. 진짜? 맞아. 김이 나요. 진짜로 밥을 맞아. 딱 열면 김이 맞아. 콱 방금 이렇게 한 거 같이 김이 나요. 보온병 같은 건데 그게 도시락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거니까. 그렇게 진짜 하고 우리 동네가 가난하긴 가난했었나 봐요. 아니 그런 거 본 적이 아니 그러니까 전 국민학교 중학생이 아니, 이거는- 다 이걸 들고 다녔어요. 1인인도 들고 다녔어요. 이걸 보기만 했어요. 다 들고 나는 다녔던 저기 코끼리 나무에다 표. 얹어갖고 녹여 먹었지. 거기 있는 그래? 애들이 이제 그 상위 1% 애들만. 아니 그걸 다 상위 1% 반애들이 다 애들만. 이거 갖고 다녀야 된다니까. 그 안에 숟가락 통땅 열어갖고 숟가락하고 포크하고 이렇게 같이 요거 이렇게 하고 그런 머스트헤브 아이템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또 그랬던 게 뭐냐면 우리끼리 막 경쟁처럼 했던 게 그 우표 수집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지문이 묻으면 안 된다. 지문이 묻으면 안 된다. 그래서 꼭 핀셋을 이렇게 사갖고 이렇게 했고 대통령이 아시아 6개국 순방을 하고 온 거야. 그래서 시트지라고 해서 1,000원짜리 같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전지라고 해서 막 우표 100장 뭐 이렇게 해서 한 그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누군데요? 전두환. 왜 그러세요? 우표 팔았어. 근데 우리가 정말 그때 이게 막 우리끼리 막 그 경쟁적으로 가지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표가 삼각형 우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그란 우표도 있었어요. 동그란 우표. 우리가 보통 우표가 네모나잖아요. 네. 삼각형이 있었고 동그란 것도 있었는데 우리한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미국 우표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그 항공우편이라고 에어메일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이렇게 무늬가 있어갖고
거기에 이렇게 찍어줬거든요. 근데 요즘 같이 그게 아니라 아파트가 경비가 되게 허술했어요. 그래서 막 함부로 들어가서 우편함을 막 뒤지면 외국에서 온 편지가 있으면 이걸 찢어. 그래서 우표를 그렇죠. 아, 우표가 그러니까 뭐 살짝 이렇게. 캐나다에서 왔는지 뭐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그냥 아, 다 이게 기억난다. 생각나죠. 아니 뭐냐면 도장을 찍은 자국이 없으면 쓸 수가 있거든. 아니 그걸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왔다는 우리가 걸로. 다르구나 수준이. 우리는 그거를 도장만 안 찍혔으면 쓸 수 어떻겠어. 있으니까 이걸 잘 해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미국 우표인 거야.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대문하고 남대문에 수입 상가가 있는데 그런 그 신반포죠. 그 거기 가면 아파트 상가에 가면 거기도 이제 수입 상가가 아니라 수입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양주, 그다음에 양담배, 그다음에 뭐 옷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 수입 상가 같은 거. 예, 예. 맞아.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스승의 날에 선생님한테 양주를 거기서 그렇게 주고 양담배 주고 막 그랬었다니까요. 너무 웃기잖아 선생님도. 그래. 그 외제를 막 쓰지 말라고 하고. 예. 또 그게 줘야지 또 희귀한 거니까 또 그러니까. 좋아할 것 같으니까 선물로 쓰고. 막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가다가 저는 이렇게 미국에 대한 이런 게 되게 어렸을 때 이렇게 남의 나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달나라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의 나라네. 그러니까 남의 나라 뭐 우리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랬고 뭐 이웃 뭐 지구촌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달나라에 있는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 엄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쓰던 일기장을 경매에 붙여서 몇백 달러에 텄다는 거야.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에 팔렸다. 막 쓰던 가방을 경매를 해서 무슨 뭐 1억 원에 팔렸다. 이게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웃긴 건 뭐냐면 연예인의 속옷 있잖아. 속옷을 경매에 붙였는데 이게 5천만 원에 팔렸다니까 엄마가 저거 들어 죽겠다고 저거. 아유 참 미국 아이들은 그냥 아주 더러워 죽겠어. 그냥 내 것도 갖다 팔아봐봐. 맞든지. 저 미친 저 미친 거 그럼 XX 그러더니 립스틱에 묻은 휴지 있잖아. 그거를 경매해 갖고 팔렸다는 거야. 누구께 묻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때 이제 먹고 그치, 살기 그치. 바쁘고 막 이런데 그리고 정말 이상한 대회를 막 하고 그래서 괴짜들이 왜 저러나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빌딩하고 빌딩을 건너. 저거 막 텔레비로 보여주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때는 정말 전부 다 우리 그 민간인들의 어린 나이에 모든 그 토요일 날 하는 스포츠가 뭐였냐면 프로레슬링이었어요. 누가 김일을 하고 누가 이노끼를 하느냐 막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여자 레슬링을 하는 거야. 미국에서. 미국 이런 거 보면 WWF. 그러니까 지금은 WWF 옛날에 그런 거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여자 레슬링 여자들이 막 수영복 입고 나와고 막 두드려 패고 막 무슨 저러냐. 그러니까 중간에 막 트럼프 올라오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랬겠지. 그러면서 어떤 놈이 트럼프도 젊었어요. 어떤 놈이 그 몸에다가 쇠사슬을 감고 트럭을 막 끌어요. 차력죠 옛날에. 야 정말 너무 이런 거 대회도 많았었어요. 이런 대회도. 그다음에 그 재밌는 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믿거나 말거나 같은 거.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머리가 좀 커서 본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정말 저런 것들이 미국은 저런 사람들만 저렇게 사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 심지어는 이게 영화 같은 거 영화가 아니라 그 드라마의 시리즈를 보면 끝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전격 제트 작전이 뭐 오늘의 무슨 뭐뭐의 비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하루 이제 그날 섹션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여자하고 이제 키스를 하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거 뭐 엄청 빠른 거야. 그러니까 SOS 해상이동대. 그분들 그 처음에 뛰는 장면 때부터 흥분되잖아 이렇게. 시리즈가 시작도 안 됐는데 해변가에서 그냥 빨간 옷 입고 수영복 입고 뛰는 것만 봐도 그냥 그때부터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야, 미국 애들은 정말 왜 저런 나라인가 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콜롬비아호라는 거에서 외국 달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프라모델 있잖아요. 콜롬비아호를 책상에다 놓고 샀어요. 그 조립식 만들고. 그리고 막 소련하고 막 이렇게 군사적인 대결 이런 걸 하면 소련은 북한 편, 미국은 평화주의자 그래갖고. 소련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던 E.T.하고 스타워즈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나라가 아니야 이거는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뭐 어떻게 저런 걸 만드나. 그치. 그리고 뭐 로키 이런 거 보면 막 미국 백인들은 죽으면 안 돼. 막 이 평화의 사도이자 뭐 정의의 무슨 뭐 수호자이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상대방 선수는 꼭 소련 출신. 네, 그렇게 되고 청 노리스라고 액션 배우가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알아. 태권도를 한 거예요. 나는 그 청 노리스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어렸을 때 뭐 태권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뭐 과학 기술을 뭐 스포츠 뭐 상상력 뭐 외모 뭐 교육 뭐 이런 거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가 무슨 뭐만 나오면 미국에서는요. 뭐 정치 뭐나만 미국에서는 이렇다. 교육 뭐 하면 미국에서는 이렇다. 항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막 이렇게 보면서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가 보다.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뭘 하면서 이제 미국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많이 아시잖아요. 예, 미국에 심지어는 대해서. 미국에 가갖고 좀 오래 이렇게 네. 좀 거주도 해보고 이러면서 뭐가 있냐면 영어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제 항공모함 이런 거 딱 보면 뭐 엔터프라이즈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엔터프라이즈가 무슨 뜻이에요? 기업 뭐 아니에요? 기업? 너무 웃기잖아. 네. 기업호야. 맞잖아. 회사호. 뭐 프레지던트호 그러면 대통령배. 대통령호 뭐 이런 거 대통령배. 뭐 컨스티튜션호 뭐 이런 거는 컨스티튜션이 헌법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공모함들의 이름들이 점점 이렇게 귀에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되게 유치한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국의 뉴욕 가면 게 조지 워싱턴 브리지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승만 다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멋있어 보이잖아. 들어보면 네. 들으면. 엔터프라이즈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근데 우리 그 티셔츠 같은 것도 보면 막 영어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막 되게 멋있어. 챌린지. 근데 외국인이 봤을 때 우리를 보면 도전. 그렇지. 남기는 거 아니에요. 뭐 되게 유명한 그 항공모함 중에 뭐 인터피드 뭐 이런 거 인터피드 뭐 용감하다 이런 거거든요. 가만 브레이브맨. 멋있어요. 이건 용감한 사람 뭐 이런 건데. 그런 거잖아. 그래서 자 가만 보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고 뭘 하면서 그 미국은 이제 정말 갈 수 없는 나라, 대단한 나라, 무슨 뭐 우주에만 떠 있는 나라,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 미국에 대한 경외감이 점점 가면 갈수록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탑에 대한 그 생각을 계속 비교를 했거든요. 미국의 교육제도도 대단하고 미국의 막 무슨 유행, 음악, 기타 등등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금메달 우리가 3개 딸 때 미국은 막 120개 따고 막 이러잖아요. 대단하다. 네.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미국을 알고 하면서 중산층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산층.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딱 거치면서 가만 보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내 느낌은 잘 사는 것 같아. 제 느낌. 평균적으로. 예. 평균으로 봤을 때 훨씬 우리나라가 안정적이고 훨씬 그 존 리가 그런 얘기했거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강점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종교 분쟁이 없고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확실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저는 뿌듯한 거예요. 뭐 인종 갈등이 있고 그런 건 예. 아니니까. 정말 그 그 42번이란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최초의 흑인 그 메이저리거 나오고 막 이러는 건데 옛날에 흑백에 대한 그 그린북인가 이런 책도 흑백에 대한 그 인종차별에 그 미국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우리가 예전에 88 올림픽 할 때까지도 어마어마한 인종차별이 있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 동양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거기서. 그리고 요즘에는 점점 그 야구도 예전에 거의 이제 30%에 가까운 이제 흑인이 있었거든요. 야구 선수가 10%대로 또 안 돼요. 야구 선수 흑인들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많이 줄었네. 왜 그러냐면 야구가 뭐가 있냐면 약간 아빠의 스포츠예요. 아빠랑 같이 어렸을 때 해야 돼. 그리고 일단은 장비가 좀 나 이 얘기 또 처음 들었네. 근데 네. 동감이 된다. 네. 아빠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야구장 그렇죠. 데리고 다니고 네. 야구 방망이도 사줘야 되고 그렇죠. 어디 클럽도 데리고 다니고 해줘야 되는데
흑인 아버지들은 그거 해줄 수 그게 있는 없어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네. 적으니까. 주말에 가갖고 이제 그것도 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공간이 농구를 잘하는구나. 공간이 좀 농구공이나 하나 커야 되잖아. 사주고 아. 친구들하고 놀아.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하면서 막 마이클 조단 되고 하는 아주 거 아니에요? 정확해요. 예. 맞죠? 예, 그러니까 막에다 뒷골목에서 그냥 농구차 하나 주고 할게 없으니까. 농구 하나 주고 그러면서 이제 피지컬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게 야구는 좀 덜해요. 왜냐면 막 음식 먹으면서 야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미 애들 정말 이런 그 뭐라고나 할까 이런 애들이 쿠바 애들이 잘하고 흑인 애들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 같은 거 막 폭발적인 그 예, 피지컬, 예. 그다음에 그 미식축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저는 제가 봤을 때 인종차별적인 그런 그거에 대한 기인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탁월한 예, 기질이 있다. 그렇죠. 순간적인 근력을 세게 쓰거나 그렇죠. 폭발력 예. 있게 하는 거는 흑인이 훨씬 유리하지만 야구 야구는, 스포츠라는 거는 예. 뭔가 좀 정교함하고 데이터하고 이런 거다 관리가 보니까 중요한.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어갖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옛날에는 정말 갈 수 없는 달나라에만 있는 나라고 정말 괴짜들만 맞아요. 사는 나라고 맞아요. ET 같은 거 보면 저는 ET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국민학교 때 봤거든요. ET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진짜 이트가 있는 줄 알고. 예, 진짜로 야 정말 대단하구나.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저는 막 눈물이 막 날 뻔했다니까요. 자전거가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달빛으로 이렇게 가는데 정말 와. 근데 그런 거 한 번 하면은 이제 애들 별명이 이제 ET라는 별명 갖는 애가 많지 않아요? 맞아. 또 ET야. 우리 맨날 그 그림 그리고 막 그랬었었는데 손 맨날 이거 하고 애들 맞아. 친한 애들끼리 이거 맨날 이거 쏘지는 것도 하고. 맞아.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보면 우리나라 대 미국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구나 우리나라가.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이 별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제 얘기는 우리나라의 승으로 네.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맛있다 땡땡전. 제가 만들 저는 이제 요걸로 생각 정했는데 그 아프기 전. 예? 요즘에 진짜로 저도 뭐 물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높지만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이봉주 선수가 얘기 들으셨어요? 예. 이제 이봉주 선수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병명이 없는 거예요. 희귀병이. 예. 네. 복근기 없는. 진짜? 예. 그냥 힘들다고. 계속 쥐가 난다 배. 예. 그러니까 계속. 배가 계속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그 저주파기 이런 거 달면 막 움찔움찔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배가 자꾸 왔다 갔다 계속 힘을 주니까 예. 등이 점점 이게 아프니까 등을 이렇게 구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귀병이 걸렸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딱 보면서 이제 왜 본인이 이제 언제 걸렸는지를 이제 얘기를 회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딱 보니까 누군가가 허리를 다치거나 뭐 할 때 내가 이때 다쳤나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봉주 선수가 얘기한 거는 그거였었어요. 그 뭉치면 뜬다. 문제를 찬다. 뭉치면 찬다. 네. 뭉치면 찬다. 그 프로그램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 이제 그 타이어에다가 사람을 한 명 올리고 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능 프로지만 전혀 꿈쩍도 안 하더라는 거지. 앉아는 모래 위에서 끄니까 타이어 위에다가 끄니까 사람을 얹혀서 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상대방은 끌어. 씨름 선수가 끄니까 끌어. 근데 자기도 운동선수가 그러니까 저기 뭐 그 모태범 선수가 타고 있고 여홍철 선수하고 이봉주 선수가 이제 끄는데 안 움직이니까 이제 거기서 초인적인 힘이 들어간 거야.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이제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송 이후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논란이 많이 됐던 게 네. 그 SBS인가 JTBC인가 그거거든요. 맞아 JTBC 예, 거예요. 근데 그 막 박태환 선수도 오고 무슨 테니스의 간판 뭐 네. 이영택도 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보험도 다 들었대요 방송사에서. 네, 보험을 들어야 된대요. 네.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근데 지급도 못 해주는 거야.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다. 복싱은 보험 들거든요. 아구창 쳐 맞잖아요. 그럼 딱 맞은 게 이제 딱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 정말 타이어를 끌고 이게 이제 그 희귀병이 생겼냐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병원비랑 이런 거를 보니까 이제 뭐 본인이 들었던 보험에서도 내고 또 방송국에서도 내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되게 이제 저는 만나봤잖아요 이봉주 선수를. 그러니까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원래는 원래 작년이었다 딱 보니까 딱 1년 전이더라고요 거의 1년 좀 더 됐는데 그때인가 제가 섭외 전화를 한번 하려고 이제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갖고 그분하고 친하신 분한테 이제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 해외 스케줄이 잡혔다고 한 게 이거였어.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는 행사를 못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김일이가 살릴 수 있었는데. 날짜가 겹친다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빨리 전화했었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럼, 거였는데 예.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가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내가 이제 행사 때 한번 만났단 말이에요. 다른 행사에서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똑같아. TV에서 모습하고 실제랑 너무 똑같아요. 너무 착해. 그냥 그 올림픽 스타고 그러면 막 좀 이렇게 뭐 거들먹거리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냥 원래 알던 그냥 편한 형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미지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화도 안 내는 거야. 그 TV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날 만한. 왜냐면 1년 동안 지금 허리를 못 펴가지고 지금 계속 구부리고 막 휠체어 타고 다니고 지금 이러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휠체어를 탈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1년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허리가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서 있는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 전에는 목이 아예 이렇게 예, 고개를 지금 못 들던데. 완전히 갖고 야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 초인적인 힘을 썼을 때 있죠. 예. 거기서 이제 뭔가 근육의 경련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런 걸 쓰는 운동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페이스 조절하면서 마라톤 이런 거 하시던 분인데 이 복근이라든가 다른 근육을 갑자기 쓰니까 이제 몸에 무리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물론 이제 이봉주 선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누구를 탓할 게 아니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송국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성향이 굉장히 선하시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이제 그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사실상 많아요. 근데 저번에 떡 먹다가 죽었잖아요. 죽으신 분도 계시고 예전에 예능 네. 프로 하다가 죽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예능인데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되는 게 카메라가 딱 불이 들어오고 막 스태프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다 보면 옆에는 막 끌고 가고 씨름 선수가 끌고 가니까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이거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겨요. 경쟁심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힘을. 그러다 보면 몸에 이제 무리가 오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도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새가 날아든다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도 이제 내가 나이대들이 이제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많으시거나 하여튼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들으시다 보니까 코미디가 필요한 예. 사람이 많죠. 그렇죠. 그것도 좀 많이 다른 프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미 떠난 것도 많아요. 저기 보수 쪽은 이미 그죠. 우리 진보 쪽은 요거 좀 많이 드시면 괜찮고 어쨌든 간에 제가 느낀 거는 야 이거 건강할 때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는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얘기를 먼저 해요. 너 왜 요즘 연락이 안 돼?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 이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형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이러는데 요즘에는 그냥 말할 때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몸에 신호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뭐 어떤 자리에서든 뭐 우리가 그 체육대회 같은 거 예전에는 많이 했잖아요.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진짜로 그냥 우리 화합하자고 하는 건데 죽지 살기로 한단 말이에요. 줄다리기 같은 거 하잖아요. 야, 난 그 처음 봤던 장면 중에 하나 뭐 있냐면 예전에 저기 인천 쪽에서 하는데 그 선적하시는 분들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난 처음 봤잖아요. 줄이 끊어졌어. 와, 나 진짜 나 처음 봤어. 줄이 줄이 끊어진 거야. 그게 엄청 센 건데. 장난 아니에요. 이거 끊어지는 줄이 아니에요. 끊어져갖고 넘어져가 다치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MC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고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돼. 그러면 우리 관계자가 또 이게 또 좀 잘려. 돈도 못 받고 그러니까 아, 여러분 정말 힘이 대단하시네요. 하고서 원래 안 끊어주는 줄인데 줄도 끊어뜨렸다고 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게 줄도 몇 년이 되면 삭을 수가 있어요. 그거 맨날 창고에 처박아 놓을 거 아니에요. 잡아가 놓는데 이제 기간이 있어.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분들 왜냐하면 그걸 왜 잘하냐면 이 밧줄 타시는 분들이 있다면 건물 외벽 그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이 밧줄을 항상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밧줄에다가 그 8층 뭐 10층 이런 데를 외벽을 타려면 엄청 무서워요 그거. 그 밧줄을 꼭 자기가 걸어요. 그러니까 남이 절대 걸게 안 해요. 그리고 남의 밧줄 안 써. 철칙이래. 왜냐면 이 밧줄이 몇 년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잡아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밧줄에 대해서는 나만 아는 거야. 묶는 방식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묶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기둥에 거는지도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는 기둥에 걸고서 그걸 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는데 어쨌든 그 초인적인 이런 힘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몸에 무리가 온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나이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는 뭐 괜히 이렇게 하시다가 다치기 전에 미리 이런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몸에 좀 무리가 온다 그러면 그냥 쉬세요. 그냥 하지 말고. 그렇죠, 죽기 살기로 하려다가 정말 이 몸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몸에 이제 뭐 컨디션이 안 좋고 가스도 차고 막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갖고 최근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또 이제 또 필라테스를 한번 하러 갔잖아요. 오. 하루 체험반이 있어요. 아는 애가 다니거든요. 남자인데 다니는데 형이 체험반이 있다는 거 한번 와서 경험해보고 도움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어요. 갔는데 만약에 이 지상에 천국이 있다면 거기에요. 왜? 레알? 레알죠. 필라테스장이 좋습니다. 그냥 일단은 보기가 좋아. 그냥 가자마자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다 레깅스 입고 돌아다니시니까 여성분들이 그냥 눈만 뜨고 있어도 건강해져요. 허리가 펴져 가면 허리가 펴지고 몸이 곧아져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갔는데 막 많어 여성분들이 많고 다 기구 필라테스니까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딱 했더니 왜냐하면 이제 제가 요즘에 소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몸에 가스도 차고 원인이 뭔가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몸이 나도 체형이 틀어졌나 체형이 틀어져서 그런 건가 그래갖고 좀 그 체형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제 필라테스가 이제 이게 원래 생긴 게 그 우주인들 때문에 생겨났단 말이에요. 필라테스가 이게 우주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이 아니지 지구에 와가지고 지구에 와서 좀 몸이 이제 좀 근육 회복하고 뼈다구가 잘 이제 좀 고정도 돼야 되고 하니까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만든 건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물리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된 거잖아요. 원래 만들어진 계기는 그러니까 그 필라테스 박사가 만들었다고 해서 필라테스예요. 근데 필라테스 박사가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터에서 이제 그 부상병들이 치료하고 나면 오랫동안 고정된 자세로 지내잖아요. 근데 고정된 자세로 지내다 보면 근육이 굉장히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 근육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법으로 일종의 스트레칭 방법으로 고안해서 맞아요. 연구했는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그 미국 나사에서 이제 수입해가지고 이제 더 개발한 게 지금의 필라테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뭐 거북목 뭐 자세가 안 좋으니까 필라테스 강사님들 딱 보면 자세가 이게 딱 떨어지는 자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딱 멋있어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딱 그 선 자세가 딱 나온다. 태가 나와. 근데 남자분들도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몸이 되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내가 이제 남자 몸 본 거 중에서 진짜 멋있다는 사람이 예전에 그 현대무용했던 남자분이 있어요. 나는 거의 다 행사 때 만나니까 행사 때 현대무용하는 남자분이 딱 옷을 벗고서 이제 그 공연을 하는데 와 남자가 봐도 남자 보면 정말 멋있는 거야. 그 정도로 최고 좋은 몸을 갖고 계시는데 어쨌든 거기서 내가 그걸 하루 딱 하고 나면서 일단은 너무 좋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일단 보류로 딱 갖고 있어. 이제 조만간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갖고 있고 일단은 안구 운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막 지금 최근에 비타민도 하루에 이제 6,000cc씩 먹어요. 뭘요? 6,000.
비타민. 예. 그래서 아.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원래 하루 1000인가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1000 먹으라 했는데 재석이 오빠가 6000 먹어야죠. 6000. 그래. 야, 유재석 씨가 좋아하겠네. 아니 이것도 이제 어떤 박사님 걸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강의를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이게 너무 적게 잡아놨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서울대 무슨 교수님이신데 너무 적게 나갔다. 잡아놨다. 그래서 비타민에 대한 역사를 비타민 C에 대한 역사를 쫙 얘기해 주시면서 본인은 이제 고용량으로 먹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지 먹으면 바로 빠져나간다. 예?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냐. 그래서 막 노란색 소변 나가고 하지 않냐 그랬는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 방광에 찬다 이거야. 비타민 C가. 그래서 요실금이라던가 남자의 여러 가지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 이거야. 아, 그래서 많이 먹으라는 거야. 방광이 방광에 오줌에 이게 담겨 있는 게 아.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방광의 건강에.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내가 또 경청을 했죠. 그리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비타민 C도 제가 먹고 그 다음에 그 미궁 대장사랑도 제가 이제 먹고. 아, 그거 괜찮아요. 바나나가 나온다는. 네. 바나나까지는 요즘 안 나오고. 애기 바나나? 그 뭐죠? 그죠 뭐죠? 갑자기 상상했어. 저기 저 태국 가면 원숭이 바나나. 원숭이 바나나. 원숭이 바나나. 예, 그 정도 사이즈로. 그다음에 이제 뭐 유산균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를 빼려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아니 지금 뭐 너무 그냥 밥 새끼 한식으로. 네. 아니 지금 180살까지 살라. 그걸로 그래.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아 진짜?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그래요? 이제 안 되겠다. 손을 따야겠다. 그러니까 좀 보다 보니까 이제 결국 여기까지 하고 왜냐면 네. 안 먹혀 이거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경재 한의사분이 하는 것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많이 봤어. 귀를 접어서 아프면 이게 안 좋다는 거 속이. 나는 귀는 괜찮더라고. 귀는 난 괜찮은데. 그러다가 이제 이거 접어보세요. 아픈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데? 아파요? 아프지, 나 그 아파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거야. 하루에 똥 2번 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 게 이제 우리 집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침. 네. 예전에는 엄마가 바늘로 따줬잖아요. 체하면 바늘로 이제 찔러서 따줬는데 요즘에는 그 요즘에는 볼펜 같이 생긴 거 있어요. 볼펜으로 네. 뒤에 딱 누르면 탁 따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남이 따줄 때는 아픈 줄 몰랐는데 본인이 실을 감고 본인이 누르는 거 굉장히 만만치 않아 이거를. 아 그래요? 근데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네. 나는- 나 스스로 해본 적이 없네. 나는 혼자 한 거예요. 혼자 이게 집에서 나 혼자 사니까 이거 해서 이제 이걸 딱 한 번 누르는 내가 유튜브를 찍을까 말까 하더라고. 왜냐면 이 사람이 이거 언제 누르나 진짜 막 궁금하고 나도 막 하면서도 진짜 몇 번을 내가 멈칫멈칫 하는 거야. 바로 못 누르겠는 거야 이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게 이제 여기 검지 있어. 검지 끝에 여기 따고 새끼손가락 따고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여기 따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도 많이 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여기 비염에 좋은 거더라고. 여기는 따는 거. 그래서 요걸 다 따서 발가락도 다 따고 그러니까 소화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날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또 등산이 좋다 그래가지고 또 등산도 내가 또 주말마다 또 등산을 댕겨요. 남산을 가요. 남산 가가지고 한 바퀴 싹 돌고 해서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뭐였냐면 이 갑상선 관련된 게 하나 남아 있어요. 호르몬에 뭔가 이상한 남자도 갑상선이 있어요? 그럼 남자는 그래요? 없어? 사람은 다 있습니다. 남자가 갑상선 수술 남자도 사람이 해요? 있어요. 사람한테 여기 있는 다 거예요. 있어요. 여자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아니 진짜요? 갑상선 다 있어요. 내가 있어요. 무식해서 예. 그런가? 갑상선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보면 갑상선도 저하증이 뭐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진증이 뭐냐면 그거 좋아하죠. 예. 갖고 요것도 이거 호르몬 검사도 해봐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화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걸 다 지금 알아보다가 갖고 내가 이제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딱 보니까 제가 이제 금연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야. 가만 보니까 금연 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오히려 금연을 하면 몸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장기가 오히려 그때 물론 내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끊었는데 혈액순환이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가스 차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 금연 후 증상 있는 거야. 소화기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 차고 소화가 안 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았었어도 내가 이렇게 약에다가 이렇게까지 많이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거고
여기도 얘기 안 했지만 그것도 했단 말이에요. 그 척추 교정도 있어요. 몸 바른 자세 네, 하는 저번에 거, 피는 그거 거 했다면서요. 이것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오히려 이걸 알았더니 마음은 조금 편해진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아닐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담배를 이제- 다시 펴야겠다. 아 그러니까 차라리 피는 게 나은 것 같은 거는 소화가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몸이 회복되는 과정인 그죠, 거예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디서는 담배가 백해 무익하다. 제가 봐도 무익한 건 있는데 또 담배가 주는 또 좋은 것도 있대요.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뭐.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어.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막 피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안 좋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 말고 그러니까 그 인디언에서 이제 담배가 유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담배가 그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용도가 그러니까 감기 치료제로 쓰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그 축제할 때 과식하고 나서 이제 뒷담화 할 때 반드시 이제 그 어떤 그 음료수하고 같이 피우는 어떤 유흥거리로 썼거든요. 그게 이제 약용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그 1의 효능을 얻기 위해서 99의 악을 이렇게 독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혹시 이제 저처럼 이제 이 소화기 관련된 걸로 좀 문제가 있는 분 중에서는 이제 금연도 내가 금연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아 이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금연하고 나서 생기는 게 이제 소화 장애와 가스로 인한 더부룩함이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통 평소 담배를 끊게 되면 내장의 장 운동이 느려지고 이로 인해서 변비가 발생하고 배에 가스가 차는 상황이 반복되면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담배로 인해서 소화기관이 더 활성화되지만 그 과정에서는 이런 더부룩함과 소화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다. 꽤 오래되지 않았나? 한 달. 아, 한 달밖에 안 딱 됐어요. 한달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 조금 이제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걸 좀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내가 이제 내 몸을 좀 지킬 수 있으니까 이제 아프기 전에 좀 관리하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버엔딩 스토리 184회 네 번째. 야, 오랜만에 네 번째 봅니다. 야, 네버엔딩 스토리가 예. 네버려도 스토리라고 한 줄 알았어. 네버려도 스토리 그것도 되네요. 지금 왠지 이 시간쯤에 아무도 안 듣고 다 네버려도. 나갔을 것 같아가지고 나도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그 오늘 맛있다 땡땡전. 네. 저는 그 우리 인간이 가진 땡땡전 중에 제일 맛있는 도파민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뭐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거. 도파민이 우리 사람 뇌에서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기분이 제일 좋을 때만 나오는.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기분이 예, 제일 그리고 좋을 때만 사랑하고 나오는 예, 그 이럴 때. 호르몬이 도파민이고 이제 보상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잘했든 못했든 결과적으로 도파민이 나오면 이 우리 뇌는 잘한 줄 알아. 그래서 기분이 막 좋아져. 그래서 안 하던 짓도 하게 되고 잘하는 건 더 많이 하려고 하고 하는 그렇게 이제 계속 반복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사람은 도파민 때문에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야 이거 그 선거 당선됐을 때그 당선되신 분들 도파민 엄청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날. 저는 그 제가 그 흔히 생활 속에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저 사람 도파민이 보이네. 이게 본인은 모르거든요. 그 얼굴이 변해요.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을 하면 얼굴에 그렇죠. 드러난다고 하는 예, 것처럼 예, 예, 예. 도박을 많이 하신 분들도 얼굴에 드러나요. 아, 그렇죠. 맨날 그러니까 따면 나올 도박을 텐데. 하는 그 순간에는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도파민이 영화 속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된 예가 있는데 그 로보캅 2가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로보캅이라는 영화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이거. 로보캅 2에 보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개념이 나와요. 그게 제가 기억에 90년인가 91년에 나온 영화인데 88년. 88년이었어요. 네. 예. 그때 이제 로보캅 2가 그때 나왔어요. 내가 로보캅 1을 86년에 정확히 아. 봤거든요. 난 로보캅 2만 들으면 이 생각 나는데 예전에 서로 막 그 침뱉기 할 때 로보캅 2 이게 있어요. 로보캅 2. 터미네이터. 로보캅 2가 제일 세 이게 제일 많이 끌어. 아유, 80년대 개그 정말. 그 로보캅 2에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이게 사회적으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말만 하고 대충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뭐 그런 이렇게 컴퓨터 있으면은 인공지능인가 보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딱 완전히 서 있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뭔가 인간적인 요소와 기계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어떤 뭔가 신기한 뭔가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을 육체는 버리고 뇌만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하고 그 척수신경 있잖아요. 척수신경만 그 물속에 담가두고 살려두는 거야. 그래서 그 뇌에 이제 전기 자극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제 그 입력 출력을 하는 거죠. 야, 그 영화 그 소스 코드라는 영화도 약간 요거랑 예, 예, 비슷한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살아있는 뇌가 이제 디지털 학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능이 좋아져서 지능이 계속 올라가. 근데 지능을 올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도파민인데 도파민 호르몬을 이렇게 딱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성적 자극, 그러니까 오르가즘을 느끼는 그 부위가 자극을 받으면 가장 많은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면 제일 센 자극이나 예, 성적인 자극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술을 마시거나 뭐 섹스를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비슷한 자극이 옵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걸 더 좋아하느냐의 차이인 건데 영화에서는 이제 섹스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인공지능이 뭔가 잘해. 그러면 그 자극을 하는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자기가 이제 시각적인 정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버튼이 앞에 있는 건 아는데 내가 누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을 잘해야지만 이제 그 버튼을 누군가 눌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계속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영화 속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성능이 계속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성과를 이렇게 속이는 어떤 그렇게 해서 뭔가 범죄에 협력하고 범죄에 저지른 사람이 와서 대신 눌러주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도파민이 그 정도로 이제 자극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도파민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를 할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뭔가 제로 콜라 같은 거 최근에는 그 제로 사이다도 나왔죠. 그러니까 무설탕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맛은 나는데 설탕은 안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뭔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제품 이름도 다이어트 콜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엄청 위험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결과를 왜 보기 위함이라면. 위험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 단맛을 느껴도 그러니까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와요. 기분이 좋으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소금을 먹어도 단맛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맛이 느껴져야지만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극한 상황에서 너무 오랫동안 뭔가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입속에 들어오는 무엇인가 속에서 단맛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술이 달다 할 때도 약간 비슷한 거겠네. 그거는 진짜 단 거고. 술 그건 진짜 단 거고. 그때도 다르기는 하더라고. 우리가 맛이. 그걸 뭐 사카린을 넣냐 안 넣냐 그거 가지고도 얘기하고 무사카린이다. 원래 그 고구마로 만들잖아 술을. 원래 그러니까 단 성분이 들어간다고. 근데 그러니까 보통 쓰다고 그러는데 단맛을 느끼는 원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다 짜다 달다라고 느끼는 건 그냥 그렇게 학습대에서 이것은 단 거, 이것은 짠 거 이렇게 배우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소금 알갱이를 하나를 넣고 입에서 녹여 먹으면요, 그러니까 짠맛부터 단맛까지 쭉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는 그 짠맛 속에서 단맛을 극단적으로 찾아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보상을 받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나와야지 나머지 장기들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뇌가 도파민을 포기해버리면 그건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생존하려면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몸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이어트 콜라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일단 단맛을 느끼기 때문에 기분은 좋아져.
근데 이제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우리 몸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몸이 일을 하려면은 당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막상 당분이, 그러니까 뇌에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일을 하자 했는데 몸은 당분이 없어가지고 일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뇌는 뭐라고 시키겠어요? 더 먹어! 하는 거야. 그러면 음식을 더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분이, 그러니까 뇌에서 느낀 그 당분만큼의 그 단맛만큼의 당분이 몸에 찰 때까지 계속 먹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료수를 통해서 마시는 당분은 그 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몸속에 들어가는 당분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어트 콜라나 제로 사이다 같은 그런 제품들이 눈에 보이는 당분 섭취량은 줄어들 줄 모르겠지만 24시간, 48시간, 일주일, 한 달을 이렇게 놓고 평균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단맛만 내는데 실제 당이 없는 제품들이 총 섭취하는 당 양을 엄청나게 많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다이어트 콜라만 한 병 마시고 싶어. 그래도 똑같은 효과가 생겨요. 뇌는 그러니까 그 성격이 굉장히 고약한 고집불통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단 음료수를 먹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내가. 단 음식을 먹었는데 몸은 안 달아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뇌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게 내가 그 500ml짜리 제로 그 슈가 음료수를 먹은 그 시간부터 그 당이 채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저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배고프지 않니? 목마르지 않니? 이거는 어때? 저거는 어때? 하면서 계속 그 당이 채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요구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 콜라 같은 제품들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이 24시간 그 평균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어떤 저항력 있잖아요. 참고 어떤 그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저항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서. 그래서 차라리 다이어트 콜라를 마실 바에야 그냥 오리지널 콜라를 마시는 게 훨씬, 그러니까 내 몸에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콜라를 마시고 싶으면 오리지널 콜라를 마시고 운동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지. 문제는 오리지널 콜라를 마시고 운동을 안 하니까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오리지널 콜라를 마시고 그러니까 몸에 당이 그만큼 들어가면은 배가 빨리 불러와요. 몸에 당이 빨리 차면. 그래서 먹는 총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게 되면 뇌는 이 속았다는 걸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한 20분, 30분 걸린다고 치면 나중에 그거를 깨닫게 된다고, 내가. 아, 내가 속은 거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속았다는 느낌을 보상받기 위한 추가적인 배고픔 신호가 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먹는 양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단맛만 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좀 영리한 것 같기는 한데 사람 몸에는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차라리 도파민에 대해서 그냥 정직해지는 게 이게 우리 몸에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좋아. 이해됐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혼자서 겁나 감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고 보면은 이게 참 그게 그거네. 어쨌든 아니 이걸 착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할 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권투를 좀 했잖아요. 권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체중 조절인데 그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야 된다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데 여기다가 이제 회사까지 다니면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올라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또 운동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안 먹는 것도 안 먹는 건데
운동하는 애들하고 같이 24시간 같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전에 굶겨버리니까. 막 먹으면 때리고 막 이러니까. 또 당장 개최를 해야 되니까. 근데 회사를 다니면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점심도 같이 먹으러 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안 먹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적게 먹는 거 있잖아요. 정말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몸에서 뇌에서 계속 달라고 해요. 정말 근데 이제 미쳐버려요 진짜. 오사춘기님이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케이스. 네, 엘리트 네. 선수들 케이스는 좀 다르죠. 그건 좀 다르게 취급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TV에서 접하는 미디어에서 접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사실 좀 많이 왜곡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사춘기님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트 선수들은 이게 짠맛도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개체량 때문에 10g이 중요하잖아요. 10g이 중요할 때는 몸의 수분량이 그 무게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몸에 짠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나트륨은 물 분자를 붙잡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나트륨이 몸에 많이 있을수록 이게 몸무게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단백질이 빠져버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엘리트 선수들은 이 나트륨 섭취량까지 철저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짠맛을 좋아하면 짠맛을 충분히 먹고 그만큼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프로 선수 할 것도 아니잖아. 내가 내일 아침까지 1.25kg를 빼야 돼. 1250g을 빼야 되기 때문에 뭐 오늘 뭐 뭘 먹고 이렇게 나트륨을 완전히 뺀 뭐 닭가슴살을 먹고 이런 거는 그냥 그러니까 자기 학대예요, 그거는. 그 우리도 뭐 거의 안 하다가 언제 하냐면 헬스 하잖아. 헬스 해가지고 한 2달 완성, 100일 완성한 다음에 이제 프로필 사진 찍을 때 그 전날에 이제 그걸 시켜요. 이제 그 식단 조절. 물도 이제 안 먹고 프로필 찍기 전에는 물도 안 먹고 딱 그 최고 좋은 몸에서 찍어야 되니까 이제 그걸 하는데 그때 빼고는 뭐 굳이 안 하는 게 낫다고도 생각해요. 문제가 힘들더라고. 뭐냐면 젊은 사람은 그나마 이걸 버티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살이 빠지고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얼굴에 노화가 되게 빨리 돼요. 이게 예전에 그 정준하 씨 맞아. 그 예, 조용구 씨. 그러니까 옛날 김영곤 씨 지금 이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재미를 붙이면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되게 마약처럼 이런 저기 엔돌핀이나 아드레날린 이런 게 나온대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뱃속에 막 뭐가 차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되게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거식증도 그래서 생기는 그래서 거야.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먹고. 재밌고. 그러니까 예. 초반에 그 도박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참고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그 도박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중독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돈을 따기 때문에 땄을 때 그 순간. 땄을 때 딴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예. 그거에 중독돼서 계속 돈을 잃어도 찾아가고 뭔가 복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찾아가고 그러다 중독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안 그래요. 실제 중독되는 지점은 쪼을 때 있잖아요. 쪼는 맛. 쪼을 때 그러니까 아.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중독되는 거거든요. 야, 우리 그 소풍 갈 때보다 소풍 가기 전날 좋은 게 그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설레잖아요. 어떤 막. 상황에 닥쳤을 때 공포스러운 것보다 그 상황에 대해서 상상할 때 더 훨씬 더 공포감이 극대화되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그 도박할 때의 쾌감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확인하고 나면 그냥 도파민 수치가 확 떨어져요. 그거는 내가 돈을 따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잃더라도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들은 그 도박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심지어 그 도박 금액에 대해서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도박을 한다는 행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불확실성이 내 눈앞에서 이게 이제 내가 신의 경지에 올라갈 것인가 저 밑에 벌레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한순간 그게 내 통제 안에 들어와 있다고 믿고 이렇게 몰입하는 그 순간에 도파민 수치가 극대화되거든요. 거기에 이게 도취된다고 해야 되나? 거기에 학습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박 중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도박 중독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재미로 하다가 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의 성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집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사람, 도박 중독의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호승심이라고 합니까? 그 경쟁심이라고 하나? 아, 경쟁심. 예, 그런 승부욕, 승부욕 강해요. 승부욕 강한 사람들. 연예인들, 네.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하는 게 승부욕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업가분들 승부욕 강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사업해서 망한 적이 없어. 이거 연예인. 야, 나 하는 대로 다 잘 됐어. 스포츠 선수들. 다 성공.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한 선수들이 그 경쟁심하고 그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파민이 우리 머릿속에서 작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그 도파민이 어떤 환경에서 더 많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우리를 몰아가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어떤 과학적 성취를 이루는 박사에서부터 도박 중독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최악의 경우가 이게 마약 중독인 경우고. 그러니까 마약 중독은 그러니까 마약에 대해서 마약만큼 도파민을 많이 나오게 하는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그 정도의 도파민이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걸 마약이 제공하니까. 그래서 로보캅 2에서도 그 주는 게 마약이잖아요. 그 로봇한테. 그거는 버튼이라니까요. 전기 자극, 잘 선택 보세요. 자극. 잘. 그래서 이게 도파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도파민 전을 잘 버무리면 우리 좋은 사람, 도파민 전.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 자동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극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연적으로만 발생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과정하고 육체적인, 그러니까 적정한 심장 박동과 어떤 육체적인 온도와 어떤 감정 상태가 다 이렇게 결합돼야지 이렇게 보상회로처럼 그러겠네. 나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슨 예전에 우리 그 오락실에서 한번 그 전기 라이터로 탁탁 치면은 뭔가 코인 들어가듯이 도파민 그게 떨어진 것 같은데 하면서 머리에 탁탁 쏘면 그러니까 저 기분 좋았어. 로보캅2에 그렇게 나온다. 이런 거 탁 치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는 네, 맛있다 땡땡전으로 한번 이야기 꾸며봤습니다. 네, 야 이제 그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2주 좀 넘게 남았죠. 아니 예. 지금 일주일 정도 방송 남았어요. 나가고 나면 그저 이제 얼마 안 그러겠네. 남았을 텐데 예. 아마 요즘 한참 정말 뭐 그래서 뭐 쪼는 맛도 있고 아까 말 그대로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 그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 도파민이 나오면서 계속 이게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좀 계속 좀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한참 우리 대통령 선거 있고 할 때 주변 애들한테 하도 내가 선거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요즘에 전화가 많이 와요. 형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막 뭐라고 해요. 나한테 이제 따질 애들도 좀 있어. 집값이 좀 올랐던 이제 애들 그런 애들도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또 생각을 해봐라. 깡패가 담배를 피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착하다고 그런다. 근데 목사는 담배 펴갖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왜 목사가 담배 피냐고 혼낸다. 내가 봤을 때는 그거다 지금. 워낙에 지금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쪽은 굉장히 바를 줄 알고 잘할 줄 아는데 조금 뭘 하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화를 많이 낸다 너희들이. 근데 여기는 원래 좀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누가 뭐 좀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은 너무 또 그걸 되게 크게 보더라고요. 엄청 착하게 보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기준으로 봐야 된다. 똑같은 기준으로 봐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도 좀 지켜봐라. 그래서 지켜보고 그래도 근본은 다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과정 속에서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근데 그렇게 해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쭉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아마 서울시장 전에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제 서울 투표 못하네. 그렇죠. 오늘 회사에서 쉬냐 안 쉬냐 그날. 나는 투표를 그래가지고 못해요. 얘기를 했었어요. 이사 와가지고 경기도로 이사 가는 바람에 투표를 못하는데 어쨌든 또 열심히 뭐 주변에 뭐 문의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지 많이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야 어떻게 된 거야? 뭐 야 요쪽에는 뭐 이런 데던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본단 말이야. 걔네들도 이제 그 뉴스에서 들은 거 갖고 나한테 물어보거든. 그럼 나도 또 새날에서 들은 거 갖고 또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아니 그렇지 장군 멍군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들은 게 없으면 걔네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박영선 후보는 어때? 뭐 이렇게 막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야 이건 이런 거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활 또 집중적으로 좀 많이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할 때 싸울 수가 있고 정보를 또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2, 3주간 좀 바짝 집중해서 좀 들으셔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그 주변 분들하고 대화하실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지식이 있는 만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저희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